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신박사의 꿈의 주식 동행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예. 1, 2월 달 전체 공개로서의 어떤 온전히 만든 영상은 제가 올리지를 못했었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 참 죄송스럽고, 예, 한편으로 또 지금 상당히 반갑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멤버십 분들에게만 하던 영상에서 전체로 이제 2달 만에 이렇게 만드니까 조금 어색한 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2일이죠. 예, 제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예,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거죠. 예,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이제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당연히 이제 장기 성장주로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홀딩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조금 많이 파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온전히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커뮤니티 전체로 이렇게 공지를 드렸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 이제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이제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예, 수익을 내는데 저는 최대한 어떤 목표를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누구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지시나 이런 것도 없죠. 당연히 제가 뭐 증권사나 운용사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제 수익을 위한 어떤 방향의, 여러분의 어떤 수익을 위한 방향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제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도 하고 있고, 결국은 주식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 2달 정도 멤버십으로 돌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많은 뭐 악플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1, 2월 달에 어떤 장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멤버십으로 돌려서 이제 똑같이 계속적으로 장마감 복귀 영상, 뭐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리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동안 이제 3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우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를 이제 기점으로 요 운영 방안을 이제 확정을 짓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공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의 주식 동행 이 길을 계속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어젯밤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제 커뮤니티 부분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밝혔듯이 지금 12년 만에 찾아온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대 기회 구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 그리고 9월달, 10월달 조정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추세가 확실하다, 강세, 대세 상승 추세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도 1월달, 2월달 장세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최근에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제가 일부의 어떤 또 이제 뭐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제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현명한 어떤 결정과 전략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데 생각이 들었고요.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 이제 운영할 때, 시작할 때 그 각오와 마음, 신념,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공언해드렸던 그런 얘기가 결국은 꿈의 주식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나아가겠다.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 박사의 꿈의 주식 동행 채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유튜브 운영 방안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과거, 이제 작년에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경 정도, 딱 6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6시 전후 해가지고, 장 마감 복귀 방송,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정리라든지, 관심주 체크해드리는 부분, 뭐, 이슈나, 뭐, 기사, 공시, 이런 것들,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한 분석, 뭐 셀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만든 코너인데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해외 주식 유망주 리포트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제 중국 바이오 주식 2종목 정도를 이제 해외 주식 쪽에서 소개시켜 드렸고, 올해는 제가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 버진 갤럭틱 홀딩스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을 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미국과 이제 중국 등, 아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이제 유망주를 발굴할 거예요. 뭐 가장 이제 향후 좀 유망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에 좀 특화된 유망주를 좀 발굴할 예정이고요. 해외 주식 집중 분석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 좀 위험하고 잘 모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인 어떤 분석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제 신설을 했냐면 결국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장주는 어딜까요? 저는 아마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결국 대장주를 투자하고 또 국내에 있는 종목을 또 투자하고 이런 어떤 같이 이제 결합시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대장주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 주식도 같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쪽을 분석하는데 대장주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도 하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도 하고, 혹은 이제 ETF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국내만 한정된 투자보다는 전천후로 이제 좋은 종목을 찾겠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까지 넓히는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이제 유망한 종목을 분석하는 유망주 리포트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은 오후 6시 매주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뭐 어차피 작년에도 계속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주말간의 이슈 정리, 주말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 성공 투자를 위해서 시장 내지는 어떤 주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또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요 세 가지 부분을 좀 구성해서 전체 구독자 대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전용으로 이제 드리는 이제 콘텐츠는 이렇습니다. 평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매일마다 오전 6시경쯤에, 딱 6시는 아니고 6시경쯤에 이제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를 이제 올려드립니다. 내용은요, 뭐 작년에 했던 그대로고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혹은 이제 미래 성장 산업, 미래 성장 산업,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리포트. 이게 장마감 복귀에서 하지 못했던, 장마감 복귀에서 뭐 짧게 한 10분이나 뭐 이렇게 짚어보고 지나갔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3, 40분 정도 어떤 섹터라든지 유망주를
분석해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 리포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분석 리포트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뭐 이벤트 분석,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얘기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작년과 같이 그대로 하는데, 요걸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박사의 장중 실시간 코멘트. 요거 이제 멤버십 가입하면 커뮤니티,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뭐 지금처럼 장중에 실시간 코멘트를 드리면서 어떤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체크해드리고 이제 분석해드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관심주들, 주요 관심주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 야, 이거도 너무 이제 과열됐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이거 너무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뭐 최근에 뭐 기아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렸죠. 그런 것들 막 있을 때 이제 투자 의견을 그래도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체크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든 부분이 매월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뭐 2시간인데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회원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뭐 유튜버들도 이제 뭐 실시간 라이브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제가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게 상담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했는데, 그 부분을 실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소통하는 개념으로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 상담 방송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매주 한 번 정도씩 뭐 또 특별한 거 있으면 조금 더 하게 되겠죠. 멤버십 회원의 이제 주식시장 고민 상담, 뭐 종목 상담, 뭐 포트 상담 이런 거 자유롭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전용으로 이제 이렇게 콘텐츠를 꾸렸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앞으로 3월부터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 대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3가지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멤버십 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투자 의견은요, 신박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유튜브 이제 3월부터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전체 영상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셀트런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주가 상황,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결국 화두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 5를 이제 필두로 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어떤 신차 출시 모멘텀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올해 판매량이 완판됐고, 유럽도 지금 완판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이제 나온 소식이죠. 그래서 이 돌풍 자체가 어떤 파급이 있을 것인가, 또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 시장에 대한 정리,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하고 3월 이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 종목 전략에 대한 얘기, 그리고 3월달에 상장되는 이제 바이오 종목, 이제 3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 종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제가 또 가지는지,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이 빅 아이디어, 그 내용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 2월 달 이슈부터 먼저 정리해 볼 텐데요. 1, 2월 달 시장 대응이 쉽지 않으셨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수가 옆으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정도가 이제, 그러다가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 그 시총 국내에서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그 반도체 그 두 종목이 옆으로 횡보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10위권 내 종목들은 뭐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은 손실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모빌리티 혁명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죠. 연초부터 뭐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확 불어닥치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들썩였죠. 그래서 뭐 기아차는 이제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현대차, 모비스나 뭐 다른 어떤 종목군들은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만큼 뭐가 이제 아이오닉 5의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이제 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모빌리티 혁명 관련주는 시장을 이제 1, 2월 달 주도했지만 뭐 3월 이후에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아이오닉 5가 이제 뭐 국내, 유럽, 뭐 미국 쪽 출시부터 해서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 3월 달 이제 공개하고, 또 이제 뭐 이제 한 7월 이제 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거든요. 제네시스 전기차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모멘텀, 모빌리티 혁명 관련된 모멘텀은 올해 내내 시장의 어떤 화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분명 담당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다소 좀 노이즈가 있었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 소송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LG가 이겼죠. LG가 이겼지만 뭐 주가를 보면 뭐 LG가 이긴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이 뭐 비등비등한데요. 결국은 이제 큰 어떤 물결을 봐야 되는데, 이 자체의 어떤 결과 자체가 뭐 어떤 뭐 SK 기업을 뭐 주가를 붕괴시킨다든지 이런 식이 되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LG 물적 분할 뭐 이슈가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주가 안 좋은 흐름이 펼쳐진 거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2차 전지는 계단식으로 조정받긴 하지만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너무 이제 오버 밸류로 이렇게 막 가면 좀 조정이 있겠죠. 이제 이런 기간이 뭐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세 달일지 6개월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뭐 코나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리콜 부분도 일시적인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기업들의 모멘텀도 세죠. 뭐 LG전자, LG노텍 같은 큰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중소형주단의 기업들도, 뭐 MC넥스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자율주행, 뭐 전장 모멘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빌리티 혁명 관련주가 기술 혁명의 어떤 지금 시장의 큰 어떤 트렌드를 형성시키고 있고, 시장을 주도할 게 뭐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1, 2월 주요 이슈였지만 3월 이후에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이버 카카오가 추세를 재가동했죠. 그 이유는 이제 실적 부분이 뭐 당연히 좋은 가운데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네이버의 행보를 보면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도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뭐 이커머스 쪽으로도 그렇고 콘텐츠 쪽으로도 정말 이건 이제 대한민국 기업을 넘어서는 이 글로벌적인 어떤 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좀 확실히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3월 달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많습니다. 그 일본에 이제 A홀딩스가 출범하면서 아시아권, 일본권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본격적인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쿠팡 상장권도 있죠. 예, 피어 기업으로서 비슷한 어떤 밸류를 받으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카카오도 지금 뭐 피코마 같은 일본 진출한 어떤 그 콘텐츠 업체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자회사 IPO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인 어떤 밸류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플랫폼 기업, 국내 기업이라고 좀 인식됐던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딱 이거죠.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밸류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1년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행진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도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디램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신고가 행진 흐름 자체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를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크인베스트라는 이 투자 회사가 이 초기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고 이번에 뭐 우주 항공 관련된 ETF를 뭐 3월 말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주 항공 테마의 어떤 강세를 연초부터 좀 낳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로서 초기 태동하는 어떤 이 산업 섹터군이라는 측면을 볼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고,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약세인데요. 보통 연초에는 중소형들이 좀 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올해는 확 깨버렸죠. 예, 작년이 이제 바이오가 강세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좀 연초부터 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냉각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막 수급이 많이 몰려갔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죠. 이게 이제 성공한 거지만 이게 기대 가치가 먼저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불었고, 이게 이제 약간 좀 흐물흐물해된 거죠. 그래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박스권 조정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이제 HLB 사태 같은 부분이 벌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냉각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바이오 약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유통업체들,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꾸물꾸물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뭐 국내도 이제 백신 접종이 들어갔고, 확진자가 이제 많이 감소하면서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컨택주들의 상당한 기대 가치를 받는 부분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부분이 이번 1, 2월 달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리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3월 이후 장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2월 달에 왜 조정이 좀 있었을까요, 시장에?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간 거, 국제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론적인 건데,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뭐 미국도 이제 뭐 지금 뭐 몇만 명 수준이죠. 그만큼 막 30만 명씩 늘어나던 어떤 시기에서 벗어났고, 또 이제 백신도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집단 면역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막 원자재가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결국 뭐 인플레 우려가 발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장세, 그 다음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어떤 약간 울퉁불퉁한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이 뭐 10년 전에도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흐름의 메커니즘,
주식시장 흐름의 어떤 메커니즘상 있는 구간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경험이 없으면 그냥 이제 주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조정받고 하는 구간을 그냥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 채 이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구간이 있었고, 이건 이제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상 지나가는 어떤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작년은. 예, 돈의 힘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장세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회복된다는 어떤 기대감에 거의 모든 업종이 올라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뭘 사도 그냥 다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손실 본 투자자는 뭐 거의 찾기 힘들죠. 예, 어떤 종목, 그게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어떤 업종이든 다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적 장세는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전개되면서 거기에 맞춤형 업종과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장세는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향후 큰 성장이 기대돼서 큰 어떤 실적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정 업종, 이런 어떤 업종과 섹터 중심으로만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투자들의 성과가 업종과 종목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2009년도, 11년도를 떠올리면 돼요. 2009년도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로 엄청나게 막 그때도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막 금리를 낮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업종 종목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2010년부터 이 차화정이라는 그 이제 경기 회복과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모멘텀상 이제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던 그런 업종 중심으로 압축되면서 이 주도 업종의 종목이 차별의 장세를 좀 상승장을 이끌었거든요. 지수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업종이나 주도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그다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시장 상승에 소외됐었죠. 그래서 자문사가 그 사들이는 70주 뭐 차화정 이쪽으로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투자자들의 어떤 희비도 완전히 갈릴 거라 생각해요. 작년은 웬만큼은 그냥 인버스 같은 거 잡지 않은 분이라면 웬만큼은 다 돈을 버는 시기였고, 올해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학습되지 않으면 과거에 대한 학습,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학습,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수급의 어떤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확신을 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다 더 현명한 필요한 어떤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장이 될 것인가, 어떤 업종이 3월 이후 좀 주도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망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차별화 장세, 가는 업종이 계속 가는 장세가 진행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업종하고 실적 회복 업종을 포트상 좀 콜라보 해가지고 겹쳐 놓는 게, 구성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부문이 같이 가는 장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이제 경기 회복되고 민감 업종으로만 쫙 포트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너무 회복이라는, 경기가 회복돼서 그냥 회복된다는 그런 섹터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도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냥 회복되는 거지. 진짜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도 돼? 이렇게 버블이 돼도 돼? 이런 어떤 종목과 업종은 이 성장 주도 업종에서 나타난다 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의 어떤 회복되는 업종의 종목만 막 포트에 막 가득 채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 주도 업종의 포트 중심으로 구성을 하되 이쪽도 일부는 뭐 콜라보로서 구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요. 단연 첫 번째는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그룹주, 뭐 LG전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뭐 당연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플랫폼 이쪽이죠. 콘텐츠 뭐 이런 쪽에서 뭐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각광받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거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LG 그룹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쪽에 이제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기 회복, 차화전 경기 회복되면 좋아지는 민감 업종이죠. 전기전자는 반도체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전기전자 포함된다 보면 될 것 같고, 화학업종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근데 화학업종에서 저는 좀 유념해서 볼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화학업종의 어떤 실적 회복과 함께 2차전지 소재를 매출 확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2차전지 혹은 이제 차세대 성장 업종의 여러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작년에 제가 대한유화를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그런 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SKC도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시장이 막 10% 오를 때 이런 종목은 50%, 60% 올랐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코롱 인더 같은 기업이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수소부터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전략 종목들 피킹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중국 소비 성장 수혜주, 단순히 그냥 뭐 이게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소비 대국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다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유통, 그리고 게임, 이제 판호가 슬슬 열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뭐 컨텐츠 이런 기업들은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성장이. 그래서 결국은 중국 소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저는 회복을 넘어서 성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도 유념해서 보시는 게 올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이게 이제 단순히 테마가 아니죠. 이제 우주 여행이 막 이뤄지게 되고, 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 불리는 이제 국가가 이제 주도했던 우주 항공 시대에서 이 민간으로 많이 이양되고, 민간이 이제 비즈니스로서 접근하고, 지금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상업화를 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 보니까 우주 항공된 쪽이 이제 테마에서 한 해 어떤 큰 산업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그 아마존에 이제 그 제프 베조스 그 CEO도 매년 1조 원 이상씩을 우주 산업에 이제 투자를 했고,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도 계속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기업 가치가 스페이스X가 엄청나죠. 그래서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 결실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21년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 국내에서도 국산화한 첫 발사체를 누리호를 올해 10월달 발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항공된 이제 일정이나 모멘텀들이, 그리고 상업화되는 어떤 흐름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주항공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바이든 행정부 들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쪽 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거고, 이 관련주는 계속 성장하는 분야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요, 올해 이제 차세대 기술 보유 바이오 신약 기업들, 뭐 세포 항암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카티나 NK 세포 치료제. 이쪽 분야의 이제 대표 주자들, 국내 대표 주자들은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는 시세가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3월 이후에 어떤 장세를 좀 대비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어떤 기업들, 이 아크인베스트라는 이 최근에 이제 유명한 어떤 투자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한 100배, 한 20페이지 되던가? 예. 여기서 이제 한 15가지 기술에 대해서, 유망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전체 번역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유망한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사가 굉장히 이제 미래의 성장, 유망 업종을 잘 골라내고 투자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가상세계, 뭐 비트코인, 뭐 전기차, 오토메이션, 뭐 우주항공, 드론, 3D 프린팅, 뭐 유전자 이제 뭐 치료제, 뭐 이런 분야 같이 이제 차세대 어떤 기술 분야를 이제 굉장히 좀 집중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결국은 테슬라 같은 기업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파괴적 혁신의 수혜자다, 이런 기업을 찾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혁신을 이루는, 거기에 수혜를 가지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이제 자동차 시장을 파괴한다. 전기차로 이제 침투하면서 내연기관이 이제 다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거기서 혁신의 최상단에 있으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테슬라를 뭐 재무적으로 분석한다든지, 뭐 밸류적으로 분석하면 이거를 뭐 투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은 나중에 언젠간 테슬라가 지금 퍼가 뭐 한 100배, 200개, 300배 된다 해도 나중에는 이 자동차 시장의 어떤 파괴적 혁신을 이뤄서 수혜를 독식한다면 퍼가 뭐 10, 15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면서 이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독점적인 수혜자가 될 것인가를 분석해내는 게 굉장히 투자에서 저는 텐버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투자사의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성장주를 찾는데, 성장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성장의 열쇠는 뭐겠어요? 혁신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혁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걸 뭐 바꿔라, 이게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을 하라, 이거 같아요. 그렇죠? 시대 흐름이 막 변화하는데 안 바뀌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혁신인데 그 혁신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뭐 저거 뭐 제페토 저거 뭐하러 하지?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그 서비스죠, 네이버에. 저거 왜 하나 했는데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이거 초등학생들 많이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직접 경험해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그런 거 완전히 관심도 안 두고, 뭐 그렇지만 직접 해보면서 한번 이 흐름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동향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게 흐름이라면 나를 거기 흐름에 순응시키는, 맡기는, 편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업을 할 때도 이제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고, 주시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교훈들을 좀 과거에 통해서도 얻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의 행보는 우리가 유심히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5 얘기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전 예약 받고 유럽에서 이제 예약을 받았는데 완전히 돌풍이죠. 완전히 완판됐고요. 테슬라에 굉장한 위협이 될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아차도 들어오고, 기아차 이제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CV, 그 차종도 이제 들어오고 하면, 현대차 그룹이 올해 전기차 시장에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비 오는 날이죠. 비가 오는데 실제로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제로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테스트 차량이 번호판이 실제로 이제 번호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테스트 차량을 그냥 이렇게 등록을 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차 대비해서. 일단 헤드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 이제 독특한 문양이잖아요. 그래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상당히 뭐랄까 현대차 느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 느낌이 좀 그랬었고요. 하여튼 지금 이게 이제 국내든 해외든 지금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유럽에서도 돌풍이다. 사전계약 첫날 완판 해서 3,000대 한정 물량에 10,000명이 몰렸고요. 지금 뭐 디자인 충전 속도, 뭐 가격도 이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면서 상당한 어떤 인기 요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화두는 테슬라 독주를 어떤 차종이, 어떤 브랜드가 막을 것인가, 추격할 것인가. 이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애플이 뭐 지금 뭐 현대차 그룹하고 뭐 하려다가 지금 뭐 약간 중단됐다 그러는데, 몸값 높아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이런 기업하고 잘 팔리는 기업하고 손을 잡아야 자율주행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가 있고, 그 자율주행의 어떤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지난 25일 국내 사전계약 첫날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사전계약 물량이 완판됐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독주해온 테슬라를 제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유럽에서 3,000대 한정으로 아이오닉 5의 사전계약을 받은 결과 물량의 3배가 넘는 10,000명이 몰려 완판이 됐다. 현대차 유럽법인 측은 아이오닉 5 공개 이후 차량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23만 6천 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실제 보면서 좀 놀랐는데, 제가 이제 본 앞에 서 있던 차가 그 티구안, 폭스바겐 티구안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준준형 SUV니까, 준형 SUV니까 뭐 비슷한 어떤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휠베이스, 앞바퀴랑 뒷바퀴 어떤 이 간격, 휠베이스가 앞차의 티구안보다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공간이 그만큼 넓다는 거거든요. 휠베이스 넓다는 거는. 그래서 야, 이 차가 실제 보니까 조금 더 느낌이 오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게 아이오닉 5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형태로 전체 크기는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투싼 수준이지만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3000mm로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 길다. 팰리세이드보다 긴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게 뚜렷하게 느껴졌는데, 파격적인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경쟁 모델들이 기존 SUV 디자인 라인을 계승하고 있어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이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아의 이제 CV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닉 5보다
배터리 용량을 키울 걸로 보여지고요. 4분 충전에 100km, 주행, 제로백은 3초, 항속거리 500km. 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차로 이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성능 전기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오닉 5의 어떤 돌풍이 기아로 옮겨가고 또 제네시스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야, 참 엄청난 현대차 그룹의 돌풍이 기대가 되네요. 아이오닉 5가 올해 목표치를 완판하는 기염을 토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기아의 CV가 출격을 예고한다. CV 개발 일정을 아이오닉 5에 비해서 4개월 후행하는 계획으로 짰다.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오닉 5가 열광의 한편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지점들을 보완한 모델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모델이 아마 기아가 내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이제 전기차 막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실 테슬라 차가 엄청 많이 팔렸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좀 경쟁할 수 있는 차가 뭐 그다지 없었어요. 호나 정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올해는 뭐 테슬라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 쪽의 전기차가 뭐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기아 이제 전기차가 엄청난 성능을 가지면서 이제 올라오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아 CV에 이어서 제네시스 쪽에서도 JW라는 개발 코드를 가진 고성능 GV60 전기차를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를 보면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시장 대비 이렇게 받쳐주고 떨어지지 않는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넘어올게요. 3월에 상장 예정인 지금 바이오 종목 3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이제 백신 개발 업체인데요. 코로나 백신을 얻고 공모주 열풍을 주도하나라는 제목이 이제 기사인데, 3월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이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코로나 모멘텀은 거의 마무리되는 흐름이 된다고 보여.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거의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엑시트 개념의 어떤 상장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저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이문텍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이제 상단으로 확정됐죠. 그래서 밸류 자체가 밸류란 그 시총 자체가 엄청 높은 수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총이 7,300억, 뭐 피어그룹이 이제 뭐 매드팩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1조 언더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1조 언더에서는. 그래서 일단 뭐 청약이 이제 4일, 5일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낮은 밸류로 낮은 시총 정도로 들어오는 기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너무 높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너무 높은 시총으로 제가 볼 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종목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넥신 이제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또 기대되는 쪽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뭐 관계회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도 그 업체는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CMO 기업이죠. 이 기업은 CMO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됐어요. 이렇게 12,400원. 근데 확약 물량이 많지 않아서 상장하고 초반에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확약이라는 거는 이제 6개월 확약이면 6개월 동안 이제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약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물량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초반에 이제 물량 나오는 걸 좀 막게 하는데 이게 이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땐 초반에 이제 물량을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총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12,400원 공모가 상단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시총은 5,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CMO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장하고 시총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낮은 수준이면 저는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조금 물량이 나오거나 뭐랄까 이런 어떤 확약이 좀 적게 걸린 어떤 종목들이 물량 부담으로 초반에 좀 좋지 않은 주가를 보인다 이러면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상장하는 이제 새 종목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번 연휴 기간에 있었던 또 굉장히 또 큰 어떤 내용은 그 녹십자 랩세이죠. 얼마 전에 이제 머크사로 이제 NK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2조 원 기술수를 이뤄낸 그 아티바, 미국 관계사 아티바의 이제 관계사인데, 아티바가 지금 미국에서 1,350억 원 투자 유치를 했대요. 와, 이 기업에 대한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7,800만 달러 규모, 거의 한 900억 가까이를 그 시리즈 A로 이제 결국 이제 벤처 캐피탈사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1,350억 규모로 이제 또 시리즈 B로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그동안 봐오고 분석해 왔지만 미국에서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투자 유치를 받는 기업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항암 기술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차세대 기술이라 불리는 NK 쪽에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기대 가치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향후의 행보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K 세포 쪽은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로서 지금 각광받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신약 기업들은 뭐 다른 바이오 기업과의 어떤 주가 흐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한화그룹 김승현 이제 회장이 7년 만에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그룹도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고 지금 새 아들 있죠. 새 아들과 함께 지금 미래 사업을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들이 하는 어떤 사업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든 현대차든 SK든 이런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밀어붙이고 막 인수합병하고 돈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뭐 장남이나 막 이런 이런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막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LG그룹도 구광모 회장이 들어서면서 지금 뭐 완전 정상업체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그룹은 이거요. 항공우주 쪽, 뭐 세트레가 이런 것들 인수했지 않습니까? 하나솔루션 가지고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그리고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서 차세대 이제 모빌리티라 불리는 UAM 사업을 막 가속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김승현 회장이 이제 복귀하면서 상당히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승현 회장이 이제 2014년 2월 달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회장이 신구 조화를 통해서 집중할 미래성장 사업으로는 항공, 우주, 그리고 모빌리티, 그린 수소, 에너지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그룹에서 이걸 집중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공위성 전문 업체 세트라가의 지분 인수한 부분, 한화 에너지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토탈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합작법인 설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도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사업의 이 투자와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힘이 실릴 것이다. 특히나 이제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태환강, 수소 등 하나그룹의 주력 사업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 행보들을 유념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오도록 하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인 추세는 지금 박스권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코로나 모멘텀이 확 불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던 이제 11월, 12월 이제 요 시기 상승 추세대에서 요 안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제 맴돌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지금 뭐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어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 이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봉 그리고 일봉으로 이렇게 볼 때 박스권 형태에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 현 상황과 이제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중장기 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 추세라 볼 수 있는 한 6개월 상간의 어떤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슈의 어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약화가 결국은 시세 둔화의 어떤 주요 원인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고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많이 감소한 거죠. 이게 이제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문제보다는 시장에서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심리 수급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시세 둔화 박스권 흐름의 어떤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올해 실적 전망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서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트룩시마가 막 엄청난 고성장을 이루면서 매출액이 막 분기 단위로 막 서프라이즈 막 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조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수급들이 그냥 확신을 가진 수급들이 많이 막 붙지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과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레키로나, 유럽, 미국 승인 그리고 판매. 결국 이제 국내 판매는 실적에 이제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신약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승인을 받고 판매된다는 거는 다른 게임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항체 의약품이 해외에서 이제 승인받는 거는 사실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의미 있고, 셀트리온의 어떤 브랜드 가치,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어쨌든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지, 그 여부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램시마 SC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별로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게 판매가 확대되는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밸류가 너무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표하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올해 좀 나타나야 되고, 또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유럽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게 진짜 엄청난 핵폭탄급의 어떤 이제 제품인데, 이게 실제 판매 확대가 되는지 여부, 이것까지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시장이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매겨주려고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박스권 추세를 돌파시키려는 그런 수급과 심리가 확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뭐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시장 대비 이제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가 코로나 이제 모멘텀이 많이 내려갔고, 이런 우려감이 불면서 내려갔다고 보여지는데, 장기 상승 추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은 분명한 색깔이 필요합니다.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상승장에서 시장의 어떤 메이저 수급은요, 현 구간에서 더
되고 매력적인 방향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기관이든 외국이든 셀트론 그룹주는 많이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다 더 확실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방향의 주도 업종의 투자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저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고령화, 이에 따른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선호 정책 방향의 장기수의 업종으로서 바이오시밀러 업종은 장기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셀트론은 해당 분야의 어떤 선두권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분기 단위로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 뭐 트룩시마가 이 경쟁사한테 점유율 추격당했다. 이런 것들은 분기 단위, 몇 분기 단위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 부분의 어떤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 우상향하는 게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막 트루시마 점유율이 역전당했대. 이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가 약간 예상보다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장기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상대적으로 막 모빌리티나 이런 쪽보다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신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서 셀트론에게 투자를 하는지 접근하는지를 확정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면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나 장기 투자자다 하면 셀트론 문제 없으니까 이럴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면서 매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우상향의 주가를 그릴 것이며 작년부터 일관된 이런 투자 의견을 계속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셀트론에 대한 투자 접근을 단기로 했는지 장기로 했는지를 결정하고 나서 전체 계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조정은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대비 약세 기조의 이런 주가 흐름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그렇다면 액션을 취해야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투자 색깔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보고서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을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제품 이상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획득, 그리고 대부분 이것들이 퍼스트 무버로 이제 시장 진입합니다. 이게 바로 셀트론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순항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기 단위로 실적이 전망치보다 안 좋다, 레키로나주가 유럽, 미국에서 판매가 좀 저조하다, 이거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퍼스트 무버로 이 매년 한 개 제품이 시밀러로 허가받아서 출시됩니다. 그럼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이익도 같이 증가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계속 성장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기존에 이제 허주마나 트룩시마나 램시마나 이런 것들이 막 다른 경쟁사가 들어와서 매출액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신규로 출시돼 가지고 매출액이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조금 매출이 줄어든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이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측면에서 제일 중요할 텐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과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150에서 300만 명분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고, 가격 자체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매력적이며,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제품을, 항체 치료제를 또 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내용은 유럽 의약품청의 롤링 리뷰. 그러니까 롤링 리뷰라는 게
팬데믹 등 위기 상황 시 유망한 치료제 또는 백신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유럽에서 어떤 허가 심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의 이런 어떤 진행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전체 구독자님하고 또 이번 주 장을 대비한 또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 하나만 좀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꿈의 주식을 찾는 동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떤 옆을 지켜드리는 신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내일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